연말정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매월 어떤 이렇게 간단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렇게 부몬 선생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애기 분유값이라도 조금 더 하려고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근데 매월 40만 원씩 받았어요. 그럼 이분은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 근데 내가 45만 원씩 받았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이런 표현을 써요. 총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이하이거나 이렇게 총 근로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는 등재를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총 근로소득은 1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인 사람이 이 세금을 떼게 되면 소득을 떼게 되면 총 근로소득은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만 좀 안 헷갈리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세금 부분은 좀 신경을 안 쓰니까 총 받는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신용카드. 어렵지 않은 건데, 매번 볼 때마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질문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용카드 공제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 체크카드는 30%, 이런 이야기를. 연말정산이 되면 항상 이런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용카드 쓰지 마시고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쓰세요. 그러면 2배로 돌려받습니다.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틀린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칠판이 없어서 그냥 한번 이야기로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니까 연봉을 4천만 원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4천만 원. 그러면 신용카드는 그러니까 소비는 무조건 25% 이상을 사용해야 돼요. 총 연봉에, 총 급여액에. 자, 내가 4천만 원을 받는다. 25%면 얼마죠? 1천만 원이죠. 1천만 원. 네, 계산하기 편하게 4천만 원 잡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소비를 1천만 원 이하로 했다. 그럼 소득공제 못 받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우리 경제가 돌아가려면 소비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총 급여액이 25%, 4천만 원 연봉을 받는다면 25%, 1천만 원은 무조건 쓰셔야 된다. 2천만 원 이하로 쓸 때는 소득공제를 무조건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부터 이제 연말정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객들한테 다가가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객님, 지금 1월부터 오늘까지 썼던 신용카드 금액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고객님이 한 4천만 원 연봉을 받으셨다면 지금까지 1천만 원 쓰셨다면 지금부터 3개월 동안은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시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지금 신용카드 쓰신 것보다 2배로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자, 4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년 동안 2천만 원 소비했다고 칠게요. 그럼 1천만 원은 25% 공제가 되죠. 1천만 원이 공제되는 게 아니에요. 연봉의 25%를 1천만 원 공제되고요. 그 1천만 원에 대해서 신용카드만 썼다 하면 150만 원이 공제되고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끊었다라고 하면 300만 원이 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내가 소비가 너무 많다. 소비가 많다. 3천만 원 썼다. 그럼 체크카드 쓰든 신용카드 쓰든 상관이 없어요. 왜?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3천만 원 쓴 거예요. 그럼 1천만 원 공제되죠. 25% 무조건 써야 되니까. 이 2천만 원에 대해서 15%를 하나, 30%를 하나, 한도 금액은 어떻게? 최대 300만 원까지기 때문에 그래요. 최대 300만 원까지. 그럼 신용카드로 2천만 원에 대해서 15%는 얼마죠? 300만 원.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0% 하면 600만 원인데 1년의 한도는 300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진짜 연봉 쓴 거 다 쓴다 하면 신용카드만 쓰는 게 사실 정답이죠. 자, 근데 이 신용카드가 사실은 생성된 게 1999년도에 생겼어요. 1990년. 그때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어떤 현금만 주로 쓰던 때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탈세 원상제가 됩니다. 국세청에서 얘가 얼마 버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절반이 우리나라 소득의 절반이 근로소득자한테 이런 혜택을 주게 되면 신용카드가 활성화되지 않겠냐라는
것에서 시작을 하죠. 정책에 맞물려서 이거는 한시적인 정책이에요. 언제까지? 지금 현재 법으로는 2018년 말까지만 해당해요. 2019년에는 신용카드 공제를 없애겠다라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또 봐야 돼요. 현재 언제까지? 6번이나 연장이 됐거든요. 그리고 신용카드는 지금 현재 사용률이 대부분 신용카드 쓰죠. 현금은 잘 안 들고 다니잖아요. 70%가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굳이 이거를 뭐 내가 혜택을 줄 필요가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2018년 말까지다라고. 그러면서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와요. 이 정책들과 맞물리는데 전통시장은 따로 빼줘요.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 300만 원인데 전통시장은 100만 원까지, 대중교통은 300만 원까지. 그리고 최근에 나왔어요. 2018년 7월 1일부터 사용한 도서 구입 비용이라든지 공연 비용은 또 100만 원을 또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도서 공연비에 극장은 빠져 있어요. 여기는 뭐 연극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오페라 뭐 이런 것들이 포함돼요. 이거는 뭐예요? 지금 예술계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정부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조금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총 이 두 개가 3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에서 600만 원이고요. 지금 보시면 600만 원 또는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1억 2천 초가 되는 분은 최대 50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설명드렸던 게 여기 쫙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국세청 자료. 대중교통은 우리가 다 버스, 지하철, 시외버스, 시외버스, 그 다음에 KTX, SRT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비행기하고 택시는 포함이 안 된다. 그래서 요렇게 돼. 우리 신용카드 다 끌잖아요. 그죠? 구글 교통카드로. 그 끊어도 카드사에서 다 분류해요. 다 분류해서 국세청에 따로 보고합니다. 내가 100만 원 끌었는데 오늘 지하철 비용이 한 달에 5만 원이 났다. 5만 원 따로 들어가요. 얼마까지? 100만 원까지. 네. 그렇게 따로 분류가 되는데 그런 거는 신경 쓰실 필요 없다. 그리고 뭐 시외카드나 SRT, KTX를 끊었다 하면 따로 이게 다 올라가요. 현금으로 샀으면 현금 영수증 끊으면 올라가겠죠. 그렇죠? 안 끊으면 현금만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다. 자, 근데 나 진짜 소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돌려받는 금액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외국 나가서 끄는 거 안 된다. 그리고 뭐 이렇게 아마존 이런 것도 안 된다. 직구 이런 거 안 된다. 자동차 리스료 안 된다. 이런 거 안 된다. 참고하시면 돼요. 도서 공연비 뭐 이건 좀 표가 어려워요.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예전에 도서 공연비 지출을 했는데 안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주택 관련된 이야기 할게요. 고객들한테 이 이야기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집을 살고 있죠. 맞죠? 집을 사는데 기준은 무주택자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20대 고객분들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 월세를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월세 세액공제를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 자금 대출을 낸 거예요. 전세 자금 대출을 내면 이자를 발생이 되잖아요. 매달 이자 내는 거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집을 산 거예요. 무주택자였는데 집을 살 당시에 4억 원 이하면 4억 원 내 돈 주고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대출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든 뭐 이자만 내든 거치시기는 이제는 이자만 내는 게 없어졌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것도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 이런 것들 좀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 종합 청약저축도 연 24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20만 원까지 넣는 거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에 포함됐다. 40%까지. 그죠? 40% 하면 거의 한 90만 원 돈 됩니다. 그렇게 이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 말한데 25%는 써야 돼요. 4,500원 받으니까 1,125만 원 사용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공제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소득공제 하고 있는 거예요. 소득공제. 마지막 주택공제.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그죠? 대출 받는 사람,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월세 받는 사람. 근데 월세 받으신 분도 주인이 계약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서에 절대 소득 신고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거 무시하셔도 돼요. 근데 사는 동안 청구하면 들통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 빼고 난 뒤에 나중에 청구하셔도 돼요. 언제까지? 5년까지.
여기까지. 네. 그렇게 보시면. 자, 상한에는 이렇게 돼 있다. 다시 정리할게요. 소득공제 부분에서 이분이 김연말시가 4,500만을 받았는데 근로소득은 뭐 이 파란 글씨는 그냥 다 해준다 했죠. 이렇게 해서 1,610만 원을 떼고요. 나머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과세표는 1,9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요 표에 의해서 세금이 산출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 세액공제 들어갑니다. 요 파란색 글씨는 신경 쓰실 필요 없죠. 아까 전에 1,9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이 요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금을 이렇게 공제를 해주고요. 자녀 세액공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한 명일 때 기본 15만 원을 해주고요. 올해 그러니까 첫째가 태어났으면 30만 원, 둘째가 태어났으면 50만 원, 셋째가 태어났으면 70만 원을 추가로 더 세금을 떼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첫째 태어나면 30만 원을 그냥 깎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녀가 둘이기 때문에 30만 원이고 올해 태어난 친구가 한 명이 있어서 이렇게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 한도로 12% 이렇게 공제가 돼요. 보장성 보험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죠? 우리가 지금 팔고 있는 종신보험, 정기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치아보험 더 들어가서 자동차 보험까지 포함됩니다. 근데 내가 보험을 그렇게 내고 있는데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을 때 아무것도 영원히 찍혀있다. 원천징수 요건에 그거는 계약자가 부모님이거나 타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가 끝나기 전에 계약자를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가능하다. 자,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아까 전에 신용카드는 몇 프로 했죠? 최소 몇 프로 써야 되겠죠? 25%. 의료비는 무조건 3%를 초과해야 돼요. 내가 연봉을 3천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90만 원은 무조건 써야 돼요. 90만 원 병원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득을 버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이 작은 분한테 하시는 게 좋아요. 왜? 3%니까 3% 초과한 부분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본인 의료비가 100만 원이고 부모님 의료비가 2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는다. 15%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부금은 15%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기부해서 세금 절약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부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부하는 건 좋지는 않다. 그렇지만 참 여기 한번 보시죠. 정치자는 10만 원까지 100% 돌려받아요.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좀 좋아하는 정당이 있거나 하시면 10만 원 정도는 정당에 기부하셔도 돼요. 그럼 10만 원 그대로 세금으로 돌려받으니까. 맞아.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액공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산출세액은 아까 1,900만 원에 대해서 과세 표준이 적용돼서 177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공제를 받아서 총 255만 원. 근데 세금은 더 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정세액이 0원인 거예요. 0원. 그래서 기납부한 세액을 총 240만 원을 돌려받았으니 냈으니 돌려받는 금액은 240만 원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소득공제 연말정산 지금 이해하셨죠? 그 항목들은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원리만 아시고 내용은 하나씩 찾아보시면 더 머릿속에 쏙쏙 와서.